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엉망전자입니다. 와. 저희는 억만장자를 꿈꾸는 K 직장인의 모임 억망전자이고요. 각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볼까요? 왼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칩 몰루 오피서, 몰루를 담당하고 있는 몰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 오피서 푸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프 와식 오피서, 와식과 누움과 휴식을 담당하는 와식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대망의 1회 뭘로 데뷔를 하게 되었죠? 바로 버튜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튜버 산업에 대해서 첫 화는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버튜버라는 게 결국 버추얼 플러스 유튜버의 합성어더라고요. 가상의 그 유튜버들인 거였어요. 이게 뭐 해외에서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도 많이 부르는 것 같고, 저희가 알고 있는 플레이브라던가 이세계 아이돌이라던가 한 번쯤 들어본 인플루언서들이 요 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좀 알고 계셨나요? 관심 있으셨나요? 저는 글쎄요. 뭔가 버튜버를 챙겨본다의 느낌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 트위치나 아니면은 이제는 치지직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스트리머들 많이 보면서 버튜버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방송을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뭔가 뜨문뜨문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존재하고 보는 수요층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수요층이 꽤나 넓어지고 있구나, 꽤나 많은 버튜버들이 데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눈에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음악 중심에서 이번에 나온 곡 그 Way for Love인가 네. 그걸로 1위를 진짜 했었어요. 핫하다. 네, 그래서 이거 나 약간 까딱하다간 다 놓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약간 나도 껴서 같은 느낌으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버튜버라고 다 같은 버튜버가 아니더라고요.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 가상의 캐릭터들 뒤에 사람이 없는 그런 유형의 버튜버도 있고, 초반에는 그런 게 먼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가장 좀 유명한 게 미쿠엘라라고 미국 스타트업에서 정말 가상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인스타에서 막 팔로워가 100만을 넘어가는 그렇게 커지면서 유명해졌던 게 하나가 있었고, 요즘에 대부분 인기를 얻는 버튜버들은 그 보여지는 모습은 가상의 캐릭터이지만 이제 뒤에 사람이 있는 버튜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방금 얘기했던 플레이브도 그렇고, 뭐 키즈나이도 그렇고. 네, 키스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뒤에 사람이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있지만 뒤에 없는 게? 사람이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AI로 그냥 만들어졌던 거였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TTS 같은 걸로 그 말하는 것도 다 인공지능이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언뜻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이었는지 AI였는지 좀 헷갈리게 하는 그렇게도 좀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그 첫 번째 막 이야기했던 미쿠엘라라는 이제 버튜버? 그 버추얼 캐릭터하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AI 쪽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가상이라는 거를 완전히 오픈하느냐, 아니면 이제 헷갈리게 살짝 민감하게 그 페이크를 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AI 버튜버들이 텍스트로 이제 소통을 하니까 이제 누군가 댓글을 달면은 그거를 이제 GPT한테 보내가지고 적절한 답변을 얻고 그거를 텍스트 스피치로 옮겨서 뭔가 있는데 없는 이런 거가 좀 확실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런 게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줄도 몰랐어요. 맞아요. 이걸 이렇게 해보기 전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인플루언서는 알겠는데 음, 유튜버도 알겠고 사실 버추얼이라는 게 네. 되게 요즘 친숙하게 듣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아, 사실 그쵸, 무슨 그쵸. 이게 뭔지 그리고 이걸 되게 하려면 뭐가 어떤 게 필요한 필요한지. 건지 음. 이런 게 잘 안 와닿던데 맞아요. 요새 너무 버추얼 뭐랄까요? 그 단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막 저희를 되게 헷갈리게 하는 뭔가 가상 세계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크게 한번 뭐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해가지고 가상 현실도 있고 또 AR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하면서 증강 현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팬데믹 때 엄청 핫했던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제 버튜버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 세계하고 그리고 가상 세계 사이에 약간 경계를 흐리면서 사용자들한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주는 면에서는 되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고급 컴퓨팅 기술 그리고 막 그래픽 처리 그리고 뭔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가상의 3D 환경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면들이 이제 다들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IT스러움으로 사실 묶여지잖아요. 최신 기술로 묶여져서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이제 사용자가 완전히 가상 환경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실제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가상 세계에서 사용자가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사실 가장 유명한 걸로는 비트 세이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게임이죠. 아 맞아요, 해봤어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가상 공간에서 장애물 네, 같은 장애물 같은 게 이제 나한테 날라오면은 맞아요. 저희는 이제 레이저 칼을 휘둘러 가지고 이제 그 뭐라 하죠? 박자 게임, 네 맞아요. 리듬 게임, 그렇죠. 리듬 게임을 하는 그런 류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 팔을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거고요. 가상 세계에 되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 건축이나 부동산 이런 쪽에서도 VR이 사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업은 메타포트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건축물의 사실적인 이제 3D 스캔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구매자나 아니면은 궁금한 소비자들이 가상으로 집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하고도 제휴를 맺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알게 되는데 이제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스캔된 숙소를 가상의 숙소를 보면서 아 실제로 가면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뭐 건축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체크를 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외로도 뭐 의료 환경에서도 VR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완전 신기한 자료 본 적 있는데 막 약간 동물원에서 네. 동물들이 자라다가 다른 원래 본인이 살던 환경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때 교육을 시키잖아요. 왜냐면 동물원에서는 밥 때가 되면 밥이 나오고 내가 뭐가 부족하면 다 채워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 교육을 할 때 VR을 쓴다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오는 자극들을 모사해가지고 보여주고 그거를 학습시켜서 내보내는 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느낀 게 원래 고객이 약간 사람이면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아 그쵸. 근데 동물이면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네요. 그쵸? 그럼 동물한테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좀 봤는데 완전 초기 그냥 아이디어 단에서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VR 자체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다 모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는 거니까 그런 자연도 비슷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태동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뭔가 당연히 사람한테 적용을 그쵸, 할 그쵸.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던데 네, 이제 근데 그 동물들한테도 개념을 확장해서 네. 네 맞아요. 새롭다. 새롭다. 거기까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그쵸 그쵸. 알아봐야 된다. 아. 포모 담당. 그리고 또
VR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AR은 무엇인가? AR은 Augmented Reality에서 증강현실인데 Augment라는 단어가 뭔가 늘리다,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실제 세계에 뭔가 가상 객체나 아니면 가상의 정보를 이렇게 겹쳐 보여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늘린다 이런 느낌으로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것 또한 뭐 사용자한테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가장 유명한 걸로는 포켓몬고가 이제 이런 AR을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화면 자체에 포켓몬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포켓볼을 던져가지고 포켓몬을 이제 포획을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증강현실의 기본적인 시작이고요. 닌텐도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임을 하나 냈었는데요. 마리오 카트 라이브 홈서킷이라는 게임이에요. 그 카트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진짜로 1인칭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그멘트 뭔가 가상의 객체를 이제 입혀가지고 코스는 이렇게 짜져 있고 아이템이 이제 가상으로 띄어져 있고 그 아이템을 먹으면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런 되게 신박한 되게 재밌는 게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 가격이 착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럼 약간 정리하자면 VR은 그 디지털 세상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인 거고 AR은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약간 적점을 만들어주는 그쵸.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지금 뛰어든 이 버튜버라는 판은 어떻게 보면 VR 기술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 그쵸. 뭔가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VR에서 조금 더 파생된 그런 쪽이라고 조금 더 대중화된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버추버를 VR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어색하기는 하잖아요. 항상 뭔가 VR, AR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앞에 고글을 써야 하고 특수한 맞아요. 기기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기기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보통 HMD라고 불러요. 이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냥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큘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이런 것도 이제 HMD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비전 프로도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비전 프로 써보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 궁금해요. 굉장히 이제 저희 맞아.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온 포모를 맞아. 자극하는 영상 쏟아지는 거 봤는데 너무 멋있는 몰입감이 장난 아니라고. 파라노마 사진을 좀 찍어둬야겠다는 맞아요. 왜냐면 뭐 적당한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으니까 즐겨줘야 돼. 공간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쵸. 그래서 되게 이 비전 프로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앞에 환경이 보이잖아요. 네네. 전 그래서 그게 약간 고글의 형태로 뭐랄까 유리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위에 띄워지는 그런 뭔가 AR스러운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카메라가 옆에 달려가지고 촬영한 외부 환경을 이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심리스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되게 호평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패스스루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시스루.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안경처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안경처럼 그냥 디스플레이를 거쳐서 보는 그런 것들을 시스루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VR하고 AR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두 개는 이제 기술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나 아니면 버추버는 그 뭔가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활용한 무언가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상현실을 구현한 여러 형태나 콘텐츠를 통칭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는 아바타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뭔가 VR, AR 하면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확 뜨기는 했지만 이런 그 정의로서 보면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던 SNS도 이제 가상현실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메타버스에서 이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점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뭔가 VR, AR이 뜨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호라이즌 월드 이런 거하고 VR 챗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 외로도 그냥 2D 메타버스에서 이제 게더타운이나 잽 이런 것들 같이 업무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약간 얘기 듣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본질이 부캐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약간 내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쵸. 약간 현실에서 제가 만들지 못하는 무언가를 메타버스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티네이저 친구들한테 큰 이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막 예를 어. 들면은 자신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뭔가 캐릭터를 외모나 아니면은 이런 뭔가 옷 치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되게 심리적 만족감을 얻거나 이런 뭔가 부캐스러움이 메타버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저희도 부캐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엉망전자로서 함께 하게 되었고 맞아요. 그쵸 그쵸. 또 약간 좀 기술들이 어쨌든 발전하면서 이게 2D 모니터 안에 머물러 있던 그 메타버스를 3D 세상으로 확장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몰입감이 더 커져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 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몰입감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기기들이 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비싸죠? 예, 비싸죠. 예, 너무 비싸죠. 그래서 대중화가 되기에는 아직 예, 뭔가 가격이 더 낮춰지거나 아니면 정말 포모를 일으키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구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한 뭐랄까요? 그 시점이 한번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약간 영화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는 약간 무성 영화로 나와서 말 없이 하다가 지금은 막 4D도 있고 엄청 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메타버스도 2D에서 막 그냥 그 위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막 소통하는 그걸 하다가 뭐 AR, VR을 더 합쳐가지고 더 그 뎁스를 늘려서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단순한 시각적인 뭐랄까요? 오감 중에서 시각만을 만족을 시키다가 네, 이제 맞아요.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것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음. 만들어짐으로써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도록 현실로 맞아요. 예,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버튜버 산업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길게 열심히, 얘기를 맞아요. 해보았고 뭐 아직까지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이 후에 좀 더 확장성이 있지만 좀 초기에는 이런 유튜브 같은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시장의 규모도 좀 알아봤어요. 네네. 네, 초기 단계긴 한데 또 굉장히 빠르게 이게 물밑에서 커오고 있었더라고요. 그 버튜버가 2018년에는 한 1000개 정도 계정이 있었는데 이제 21년에는 16,000개가 됐다고 해요. 16,000개요? 네, 16,000개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저희 같은 분들 많으신 거죠. 그 아직 약간 버튜버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게 일본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튜버 강국은 일본입니다. 구독자 수 상위 기준으로 쭉 세워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일본 그 버튜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네. 이제 구독자 1위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450만 명에 거의 가까운 그런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 맞아요. 네. 근데 아직은 대중적으로 좀 소비가 된다기보다는 매니아층이 주로 소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의 시장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클 수 있었을지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버튜버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네. 누구며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 걸까? 버튜버가 약간 그런 갈증을 만족시켰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 저랑 1대1 소통을 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은 그 뭐 버튜버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 약간 애니메이티드 돼 있는 캐릭터에 익숙하기도 한데 그거가 나랑 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매력이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뭔가 더 잘 와닿고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처음 접하는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을 그러네요. 수도 있어요. 네. 원래 약간
네. 2D의 캐릭터를 내가 좋아했던 대상이 네.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제 그 사람이 나랑 소통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그쵸, 라이브 그쵸. 방송도 하는 게 되게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몰입감을 높여주는 맞죠. 칠 수 있었겠네요. 왜 우리도 연예인들 좋아하면은 막 그 연예인 그 예능에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인터넷 방송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보는 컨텐츠가 중요하지 뭔가 막 외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방송을 재밌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애초에 그런 인터넷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얼굴을 이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이미 존재했거든요. 2D에 움직이지 않는 스태틱한 이미지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발전된 게 현재의 버튜버 시장인 것 같아서 이미 그런 뭐랄까요 중요도가 그렇게 막 높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럴 것 약간 같아요. 그거는 좀 공급자 관점의 니즈랑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사실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인플루언서가 가지는 영향력도 정말 커지고 중요해지는 세상인 것 같은데 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항상 그쵸. 좀 고려할 요소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버튜버는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맞아요. 또 되게 인플루언서로서 중요한 게 캐릭터성을 갖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이거다라고 기억되는 거 음. 그거를 완전 그 가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뭔가 아무래도 나를 좀 더 드러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웃을 때 목소리로만 웃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웃는 모습이 이제 그 화면에 비춰지느냐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을 줄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몰입감을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게 약간 근데 현재 좀 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아직은 완전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매니아층 중심으로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대중적인 컨텐츠가 되려면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도 그 조금 진입 장벽이 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왜냐면 지금 언뜻 버튜버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좀 그 말은 결국 되게 다양한 그 버추얼 캐릭터들이 생겨야 된다는 말인데 그거를 하기에는 또 공급자 관점에서 만만치가 않다.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인 장벽이 좀 있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 일단 제일 큰 허들 사실 저희도 이 엉망전자 이 캐릭터를 만들기까지 꽤나 큰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쵸?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뭐랄까요 1차적인 허들이 이제 아바타 제작 이제 모델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D에 간단한 친구들로 움직이고 있지만 귀엽죠? 네. 이제 실제로 버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굴 뭔가 페이셜한 그 움직임도 다 같이 보여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모델링 하는데 일단 큰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것이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2D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장의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그거 바탕으로 이제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 그림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점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 점, 한 땀. 네, 한 땀 한 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이제 각도별, 표정별로 뭔가 파츠를 하나씩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근데 3D는 더 어렵겠죠. 이제 막 리깅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3D 캐릭터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 뭔가 블렌더나 이런 걸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뼈대하고 관절을 뭔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되게 품이나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결해주는 작업에 있어서
조금 더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는 립싱크 기능까지 이제 추가를 하면 더 좋긴 좋겠죠. 막 제가 막 발음을 뭔가 야, 여를 할 때 이 입 모양이 되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실제로 맞춰주는 작업도 오. 네 이제 전문적인 버튜버 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뭐 페이셜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일단 버튜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소양 같은 느낌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실제 막 내가 팔을 움직인다거나 뭔가 전신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트래킹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모션 트래킹 이런 쪽으로 이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트래킹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트래킹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네. 이제 모션 캡처라고들 부르죠. 이제 저희는이 아니고 이제 저희도 맞죠. 보통의 버튜버들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약간 이 캐릭터들을 제어하는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네. 뭔가 아예 전문적인 모션 캡처 장비나 아니면 웹캠을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하는 기술이 되게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아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디자인의 영역이라면 여기는 이제 정말 찐 기술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광학식하고 비광학식. 오. 광학식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네, 트래킹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영상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카메라 영상으로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의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마커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입혀가지고 네. 그 마커를 따라가지고 이제 점점점점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모션 캡처를 한다거나 이게 약간 보통 매핑하는 거죠. 네. 실제 그 트래킹 대상이 될 사람의 그 좌표를 찍고 그쵸 그쵸. 이미지 네 찍고 이제 그게 구현될 그림에도 좌표를 찍어서 맞아요. 걔네가 맞게 연결되게끔 네네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마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드웨어 빨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크다라는 거는 카메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정교하고 자세하게 네,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 막 영화 같은 거 맞아요. 픽션 영화 같은 거 SF 영화 촬영할 때 네네. 쓰지 않나요? 맞아요. 다 입고. 맞아요. 그쵸. 막 이런 뭔가 쫄쫄이 같은 옷이라고 네, 하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맞아요. 입고서 이렇게 차차착 하고 막 이제 거기에 약간 얼굴 쪽에도 카메라 하나 달아가지고 이제 맞아요. 페이셜한 움직임까지 다 잡아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음. 그 페이셜 관련해서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를 붙이자면은 네.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여러 대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왜요? 그 인체 얼굴은 이제 이목구비가 웬만해선 다 또렷하잖아요. 위치가 네. 명확하고 그래서 이 단일 카메라로도 이런 3차원 작표를 이제 계산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튜버 시장으로도 가기 쉬웠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 버튜버 시장에서도 이런 뭔가 얼굴 인식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일 카메라로만 해도 괜찮아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팔 움직임까지 하면 이제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니까 네, 아무래도 대중적인 그쪽으로는 카메라 한 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얼굴 위주로 이 뭔가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그쵸. 사실 이런 컨텐츠 중심의 버튜버 산업에서 이제 이걸 띄워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희 앞서 말한 유형 중에 완전 가상의 뭔가를 만들기는 어렵고 개인이 본인이 그 본인을 대표하는 어떤 가상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를 원할 텐데 그쵸 그쵸. 그것만 구현하려고 해도 일단 나의 모션을 이제 캡처해주는 게 필요하고 맞아요. 그게 어떤 뭐 생김새로 그려질지 그 모델링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두 단계가 다 쉽지는 않다. 그쵸. 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런 단계에서 나는 내 몸의 움직임까지 다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션 캡처 슈트를 입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뭔가 비광학식 모션 캡처 쪽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되게 유명한 슈트? 네, 그게 퍼셉션 뉴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대중한테 공개되는 목적으로 개발이 된 데인데, 네. 그래서 그건 진짜 이제 슈트를 입고 약간 관성식 모션 캡처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네. 막
옛날에 뭐 위 있잖아요. 위 아. 위에 이제 모션을 아, 인식을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볼링을 할 수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센서들을 이제 몸에다가 이제 슈트를 입어가지고 입혀가지고 이제 그거 바탕으로 이제 버추어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버추얼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아, 이걸 써서요? 네, 이거를 오. 써서요. 네. 그래서 애초에 대중이 어쨌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한 거네요. 네. 가격이나 이런 것도. 사실 가격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어쨌든 접근 가능하다. 네. 대정도. 그쵸, 오케이, 그쵸. 오케이. 뭔가 네. 영화를 찍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네, 할 수는 그것도 있죠. 의미가 있겠네요. 네. 어쨌든. 요즘 그래서 그래도 약간 이런 걸 그러니까 콘텐츠 창작자를 좀 도와주려는 그런 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온젠가 같은 네. 서비스도 좀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셜 트래킹인 거죠. 아, 네.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그걸 되게 쉽게 할 수 맞아요. 있게끔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도 또 출시가 됐었고 뭐 그 아마 이런 서비스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버튜버를 또 데뷔를 하시는 분들도 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막 볼링 모션 캡처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볼링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걸 왜 가상으로 하냐 볼링장 가서 하면 안 되냐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 공간이라는 거는 유한하니까 맞아요. 모두가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저 근데 어떻게 보면 가상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모두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차원에서 이 기술들을 막 개발하는 동기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문득 든 생각은 그렇다면 이 그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그 실제 볼링장을 만들고 개발하는데 드는 어떤 리소스와 네. 가상에서 그 세계들을 구축하기 위해 돌아가는 자원들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저는 근데 그거는 되게 네. 그 약간 모바일 시장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두면은 배포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냥 거의 전 세계 사람들한테 심리스하게 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물리적인 거는 정말 그 물리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캐패시티도 정해질 수밖에 없고 뭔가 그런 관점으로서 보는 그냥 동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하네요. 확실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가 더 클까요? 크다고 볼 수 있으려나? 똑같은 자원을 활용했을 때, 썼을 때. 같은 자원을 활용했을 때 근데 저는 넓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크다라고는 확정을 못 짓는 게 아직까지 지금 현존하는 기술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즐기다가도 진짜 가고 싶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크다보다는 넓다는 확실하다.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VR을 통해서 네. 뭔가 파리를 갔어요. 그러면 진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그쵸.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실제 그 공기나 아니면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는 느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이제 시각적으로 만족은 하되 VR로 가면은 되게 사람 북적북적이는 것도 사실 적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차이점도 확 느껴질 것 같기는 해요. 편하게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환경들을 맞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가봤다라는 느낌까지는 아직까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비전포로 영상 갑자기 또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비전프로 영상 보면서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한 게 그 비전프로가 제공하는 그 가상의 환경과 실제 환경을 좀 블렌딩해서 보여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아까 와식 오피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환경이 주어졌다가 사라지면 그 갭 차이에서 느껴지는 허무함이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그거를 조금 나름 똑똑하게 풀려고
어떤 경계를 흐리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발전도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네, 우리가 뭐 여행 갈 때 비행기를 당연히 탄다든지 약간 이런 그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상상력을 좀 더 키워봐야겠다. 네, 맞아요. 우리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는 네, 사실 진짜를 따라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이상의 가치를 주려면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그쵸. 무언가로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또 가능할 것도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몰루님. 네네. 몰라서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버튜버 시장을 보니까 유튜브랑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편집이랑 제작하는 도구를 담당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가 좀 있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버튜버들을 관리하고 콘텐츠도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일도 많이 하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버튜버에서는 개인세랑 기업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세는 뭐냐면 저희들처럼 콘텐츠 제작자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이렇게 캐릭터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수익도 본인이 다 관리를 하는 버전인 거고, 기업세는 저희가 엔터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기업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그 콘텐츠를 보고 팬들이 생기면 똑같이 팬덤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MCN들 같은 느낌인 맞아요. 거예요? 네네, MCN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YG, SM, JYP 있는 것처럼 버튜버에서도 그렇게 한 4대 기획사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4대 기획사가 있는데 4대 기획사를 각각의 캐릭터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니지산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약간 개척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기존에는 사실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내 기술이 제일 좋았으면 좋겠고 기술이 좋아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기가 쉬운데, 니지산지는 2D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와식 오피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퀄이 좋고 이런 것보다 그 안에 그 뒤에 사람 있어요 할 때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매력 있는 거를 빵 터져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기술 개발보다는 캐릭터를 찾고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를 막 계속 데뷔를 시켜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유튜버 중에 너의 취향은 하나쯤 있겠지 하는 방식으로 트렌드를 선도하고 제일 많은 선택지를 주는 소속사예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많이 내보다 보니까 진짜 빨리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이라면 어떤? 네, 버튜버가 데뷔가 있듯이 졸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종료를 하면 졸업 선언을 하는데, 니지산지에 있는 유튜버들이 진짜 빨리 졸업을 해서 약간 개런티드 패스트 그래듀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너 만약에 졸업하고 싶어? 그럼 니지산지로 가. 약간- 졸업이 필요해? 네, 그럼 너에게 걸로 가. 졸업장이 필요해? 무조건. 그러면 그분들은 졸업 후에도 어쨌든 버튜버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버튜버 특성상 누가 뒤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다른 컨셉으로 가져와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력직. 네, 그렇죠. 마치 경력직 신입 같은 느낌으로 남들 모르게. 그러니까 해당 버튜버로서의 생활은 이제 종료를 한다라고 네,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대 기획사가 홀로라이브 프로덕션이라는 건데, 여기는 애초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캐릭터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고 VR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대표님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돈도 너무 많이 쓰고. 근데 여기 보시면 니지산지가 개척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홀로라이브가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컨텐츠가 좋으면
이지선지 유튜버들 완전 유명해진 애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홀로라이브도 그걸 좀 따라가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내기 시작했고, 홀로라이브는 조금 더 아이돌에 가까운 산업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팬덤을 빨리 모았지만 약간 불협화음도 있었던 게, 홀로라이브 프로덕션에 보이그룹이랑 걸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끼리 합방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압박이 있는 거예요. 네, 팬덤에서. 약간 홀로스타즈가 보이그룹이고 홀로라이브가 약간 걸그룹들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너네는 합방을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 언급도 자제를 시킨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엄청 몰입하고 있는 팬들이 많다. 약간 네. 일본 회사들인 거죠? 맞아요. 다 일본들이 완전 다 장악하고 있고 형태가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뭔가 어떤 거대 기업이 생기면은 그 거대 기업이 어쨌든 다른 소속사와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서 아시아권향 뭐 시간대에 방송을 할 수 있는 버튜버, 약간 그렇게도 많이 나눠 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버튜버 같은 경우는 버튜버라는 본체는 하나인데 사람은 여러 명인 경우도 있어요. 에? 뒤에 있는 사람이 막 4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네. 뭐랄까 소리가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어떤 한 분이 너무 잘 되니까 수요를 공급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1기 사람을 그 3명이 계속 따라했어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잡히지 못하니까 결국 1기만 남고, 약간 그런 식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아직까지 되게 다양하게 엄청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와, 근데 그게 그 여러 명이서 하나의 버튜버를 진행을 하려면은 컨셉을 엄청 세세하게 다 알아야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뭐 아무래도- 쓰는 말투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아무래도 뭔가 버튜버를 하면서 자신의 배경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도 설명하게 될 텐데, 맞죠, 맞죠. 그런 것들이 또 뭔가 이렇게 맞지가 않으면은 약간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흔히 벨붕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고, 왜냐면 얼굴이 없기 때문에 꼭 그 뒤에 사람이 여러 명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예를 들어서 엉망이들이 지금 저희가 되게 귀여운 색깔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피곤한 타임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저걸 좀 까맣게 해. 그리고 텐션을 낮게 해요. 우리는 피곤한 엉망이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버튜버도 많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일본이 꽉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소속사 대표가 버튜버가 못하는 일을 해야 해서 막 야구 시구라든지 이런 거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쵸. 팬들을 만나는 걸 그쵸. 대표가 하는 거예요? 대표가 하는 거예요. 대표도 캐릭터가 있네요, 그러면? 근데 대표를 놀려요. 그래서 버튜버들이 야 너는 본체 없잖아 이렇게 반대로 그들 세상에서는 본체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놀리는 밈들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흥미롭네요. 그쵸. 와, 시구를 맡기는 것도 너무 약간 네. 방금 쇼킹했어요. 그렇죠. 시구를 막 본체가 없기 때문에 대표님이 나와서 한다. 네. 그 한국에 네. 그냥 잘 모르긴 한데 그 우악굿과 음. 이 세계 아이돌이 어쨌든 한국의 버튜버 판을 조금 선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중화에 약간 가깝다고. 네. 네. 한국 시장은 일본 시장하고 또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한국이랑 일본의 다른 점은 사실 한국이 일본의 조금 서브컬처 문화를 받아들여서 약간 가져오려고 하는 면도 있고,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 팬분들이 그 시장을 조금 더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악굿에서 나온 이세계 아이돌, 이거는 확실히 그 우악굿이 일본 시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긴 했어요. 공모를 했어요. 만약에 나랑 같이 버튜버 아이돌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사람,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라서 막 아마 99% 망할 거고 99% 망하면
그래도 너한테는 나랑 같이 방송했잖아. 약간 이런. 그분 네. 원래 좀 유명한 방송인이셨죠. 그쵸. 엄청 유명한 트위치에서 거의 1위 하셨던 방송인이셔가지고 엄청 유명하셔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사람들한테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식으로 많이 모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돌 쪽으로 가서 조금 더 활동을 해봐도 좋겠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영감을 얻어와서 그렇게 됐고, 근데 또 반대로 키즈나 아이가 버튜버 시장에서는 버튜버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쓴 버튜버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되게 선도하는 뭐 1위 그런 캐릭터라고 많이 불리는데 키즈나 아이가 한국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오, 처음에. 진짜요? 네네. 오. 그래서 실제로 초반 방송 때 한국인들 질문을 들어주는 방송을 하기도 하고 한국어도 조금씩 쓰고 약간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우아굿은 일본에서 시장은 기회를 받지만 반대로 한국어 서브컬처 문화를 선도하는 이들이 일본 시장에 가가지고 키워줬다.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버튜버 산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 결론은 베팅해도 되나? 그쵸 우리 그쵸. 영광전자의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도 뭐랄까요, 라이브 2D를 쉽사리 건들지 못하고 이런 귀여운 엉망이들로 넘어온 데는 또 이유가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고, 그런 면에서 기술의 발전과 가격의 약간 하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대중화를 통한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기술의 발전도 중요한데 개인의 매력이 진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개인의 매력. 예를 들어서 사실 아이돌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모나 이런 뭐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버튜버에서는 입담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콘텐츠 뭐 참신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프라이버시도 많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네, 뒤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실지. 원래 얼굴 없는 부자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 시장을 위해서 많이 도전하지 않을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맹이가 되게 중요한 그쵸, 그쵸. 우리도 컨텐츠 양질 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어쩌면 맞아요. 본질로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는 예. 네, 방법일 맞아요. 수도. 그쵸. 그러네요. 음. 좋습니다. 저는 약간 두 분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확실히 좀 초입 약간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할 세상에 그 초입에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발을 걸치기 좋다. 그쵸. 네. 그리고 그래서 엉망전자의 시작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위치가 아닐까. 어. 좋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죠. 네. 파이팅 해볼까요? 잘해드렸으니까. 파이팅 하고 끝날까요? 좋아요. 하나, 둘, 둘, 셋. 파이팅!